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리어 코치 레이첼 백입니다. 영어 인터뷰 준비 방법 워크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취업 4번을 이루었고요. 외국계 기업 1번, 그리고 해외 인턴십 1번 경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공기업, 캐나다 공기업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까지 일해본 이제 국가로 따지면 한국, 호주, 미국,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네, 저는 이제 평범한, 외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해외 생활의 경험, 그리고 취업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담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이런 의뢰를 받았어요. 제 이력서 좀 봐주실 수가 있나요? 네,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남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잘못된 것들이 딱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팝업 되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또 좋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리고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많이 합격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노하우가 많이 생겼구나.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되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여기 보이는 이미지처럼 저는 훅스저 라고 불리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저의 이제 경험담,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한 이야기, 영문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 그 문화적인 차이, 그런 에피소드들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에세이 부분에 그 베스트셀러로도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과거의 저의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글로벌 커리어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사, 강연가, 그리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컨설턴트, 외국계 기업 취업,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한 컨설턴트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문 이력서, 그리고 영어 면접 코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현재 구직 중인 상태이신가요? 신입 혹은 경력직이신가요? 혹은 인터뷰만 생각하면은 막 떨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신가요? 혹은 인터뷰에 불합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요, 자신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실력을 또 향상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스킬이나 노하우나 이런 걸 전수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전수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한 번에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 중이에요. 그러다가 인터뷰 연락이 옵니다. 너무 반갑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요. 네. 그런데 신나는 것도 잠시, 그때부터 걱정이 막 밀려듭니다. 네, 불안하죠. 어떡하지? 연락이 왔긴 왔는데 내가 인터뷰를 잘 볼 수 있을까? 영어로 잘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막 불안합니다.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면접장 안에만 가면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긴장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면서 동시에 막 꼬여요. 말이 막 꼬일 때가 있죠. 네. 혹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말 하얘져서 그 다음 말을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나를 막 돋보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혹은 이런 상황이 모두 해당이 지금 되고 계신가요? 네, 이런 분들은 워크샵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합격 확률을 한번 볼게요. 글래스도어 리포트에 따르면요, 한 포지션에 평균 250개의 레주메를 그 인사과 담당자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4명에서 6명 정도 인터뷰 연락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 명이 합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글래스도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큰 이제 그 구직과 관련된 사이트들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여주는 숫자에 있어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좋은 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이라도 연락을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미 서류 합격에서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희망을 안고 있는데 이런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형식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연락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 다시 지원해 주세요. 혹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 혹은 파일에 그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유사한 포지션이나 뭐 그런 게 나왔을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학생분이에요. 다음에 지원을 다시 했는데 정말 그때는 합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떨어지면 그 회사에 그 같은 포지션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그 포지션이 좀 유사한 포지션이 나왔을 때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한 포지션에 떨어졌는데 다음에 유사한 포지션이 있으면은 연락 달라고 그 제가 요청을 거꾸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연락이 한 3개월 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혹은 우리의 데이터나 파일에 그 저장을 해놓겠다. 그리고 연락을 주겠다 해가지고 정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연락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6개월 후, 심지어는 1년 후에 연락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제 학생분들 중에는 정말 떨어지고 다 잊고 있었는데 1년 후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땐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포지션이 났다. 지원을 다시 해볼래? 하는 겁니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넣고 지원자들을 막 걸러낼 때 그때 다시 그 필터링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정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다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면접에 왜 떨어졌을까? 궁금하죠? 왜 안 될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네,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나? 나의 답변에? 혹은 너무 나의 답변이 적은가? 혹은 잘못됐나? 내가 너무 많이 떨었나?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나면 자신감이 상실이 됩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면접장에 가면은 막 작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선 왜 떨리는 걸까요? 자신감이 왜 없죠? 내가 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죠. 자, 면접관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sell yourself 하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감 있고 올바르게 sell yourself 하는 방법과 그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인터뷰 워크샵에서 배우게 되실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요. 인터뷰 절차, 1차, 2차, 3차, 그리고 인터뷰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sell yourself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떨어진 진짜 이유,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거를 보완을 합격까지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합격 핵심 포인트를 그리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첫 면접부터 최종 면접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자주 받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샘플로 드리고요. 그거를 어떻게 잘 답변을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설명을 드립니다. sell yourself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잘못된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짓으로 멋지게 만들면 된다? 자기 PR 하는 거니까 멋지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안 됩니다. 잘난 척해도 괜찮다. 네, PR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난 척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는 겸손이 미덕이지.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좀 겸손함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겸손에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함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것을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기여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contribution,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셀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스킬, 경험, 능력, 경력을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난 척이 아닌 자신감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영어로 하면은 잘난 척하면 약간 arrogant 하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full of confidence. 한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면접만 생각하시면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하고 약간 컨버세이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화가 오고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면접을 볼 때 면접관하고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그 실력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 채용 공고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를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이걸 저는 영어 실력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어 실력뿐이 아니고 내가 사실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도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영어가 딸리고 약간 이제 문법에 맞지 않는 걸 했다고 해도 이게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그 사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sell yourself 하는 것도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말 sell yourself 하는 걸로 활용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sell yourself 하는 거 중에 또 중요한 게 내 안에 보석을 보여주셔야 돼요. 누구나 다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먼저 드릴게요. 면접 질문을 1차, 2차, 3차 모두 동일하게 묻는다? 맞을까요? 그렇지가 않을까요? 네, 정답은 네, 아닙니다. 1차, 2차, 3차 다 달라요. 문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차 면접의 특징은요, 스크리닝 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 그래서 보통 전화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과 담당자 혹은 리크루터가 처음 연락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질문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보통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40분 정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좀 짧은 경우는 한 10분 전후로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분 이내로 줄어든다, 이런 경우는 거의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분 이렇게 물어보더니 알겠다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5분 안에로 이제 전화 통화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불합격된 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면접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1차 면접만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면접, 이 1차 면접에서 그럼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면 다 좋을 거다? 말이 너무 장황할 경우, 혹은 길게 말하지만 핵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많은 정보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점이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아까 커뮤니케이션 스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 면접 같은 경우는 전화 인터뷰로 많이 본다고 했죠? 그러면 전화 인터뷰를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뭐를 보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벽에도 이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랩탑도 켜놓고 노트에 또 막 메모도 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걸 읽는 거예요. 네, 어차피 전화 면접이니까 안 보이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노트 같은 거 넘긴다든지 메모한다든지 혹은 키보드를 타이핑을 살짝 한다든지 이런 소리가요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근데 그 들리는 게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봇처럼 이게 읽으면 로봇처럼 딱딱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외워서 하나? 보면서 읽나? 혹은 되게 딱딱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 묻히고 뭐 랩탑에 있는 걸 펼쳐놓고 하고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준비는 다 해놓으시되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되 이렇게 벽에 묻혀놓고 하면 건드리지 않잖아요.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아닌 도움을 살짝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준비가 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살짝 눈만 움직여서 도움을 받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1차 면접에 떨어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연습이 불충분해서 어색하거나 딱딱하게 말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소음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리크루터가 스크린할 때 보는 것, 바로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때 에너지가 있거든요. 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긍정성, 밝음, 신뢰가 가는 목소리,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을 처음에 Hi, how are you?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신뢰가는 목소리,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리크루터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을 판단을 합니다. 이 회사와 잘 맞는지, 경력 부분, 이 포지션과 맞는지, 경력이 있는지, 실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응대하고 대답을 하는 그 태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 오늘 몇 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영어로 영문 이력서는 잘 썼는데 이렇게 영어로 답변을 할 때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력이나 실력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때 그게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또 판단을 본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동문서답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너무 장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만 요약을 해서 강조를 해서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짧게 대답하는 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답변 준비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structure, 뼈대와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 스크립트, 여러분들 알죠? 스크립트 작성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형으로 넣는 걸 말씀드리죠. 그 2개의 경우가 다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면 경력 부분에는 내가 이걸 넣어야지, 업무 내용을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큰 스트럭처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거죠. 정말 내가 말을 하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넣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다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스트럭처 부분에 STAR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가 이렇게 S, situation의 약자거든요. situation이 이렇게 어떤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크립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behavior interview라는 거의 대표적인 대답 방법인데요.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혹은 나의 영어 그 능력에 따라서 혹은 내가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는 그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2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3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을 할 때는 2번과 3번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렇게 스트럭처, 뼈대가 있는 것들을 또 나눴습니다. 이 방법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면접 경험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다 나누지 않아도 큰 그 뼈대 혹은 큰 그 키워드들만 가지고도 면접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차 면접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면 면접 혹은 화상 면접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인사과 매니저, 팀 멤버, 팀 관리자, 그리고 부서 관리자가 면접관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1시간 이상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들이라는 거는 그 질문 형태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what's your experience and knowledge?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그 백그라운드 혹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경력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서구권 기업 문화의 대표적인 인터뷰 방식인데요. behavior interview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Tell me about a time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경험을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이렇게 묻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situational interview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황 면접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 would you handle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2번 경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예를, 과거의 예를 이야기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그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이 세 가지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질문 유형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세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만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관을 사로잡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게 뭐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나의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주냐?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방법은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로 안에 SAR, SAR 혹은 STAR, STAR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의 스토리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가시느냐? 네, 아까 STAR 혹은 STAR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방법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S는요, situation의 약자가 되고요. T는 task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T 같은 경우는 task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situation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맡은 업무 혹은 challenges 됐던 거라든지 constraint라든지 혹은 어떤 데드라인이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 정도가 같이 묶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부분
네, 액션 플랜이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라는 건 한국어로 어떤 방안,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팀워크를 발휘를 했다든지 나의 뭐 리더십을 발휘를 했다든지 어떤 일을 시행을 했다 initiative 했다든지 integrity 이런 부분들을 액션 플랜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넣을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내용은 많아질 수가 있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액션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sult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어떤 향상된 결과물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치화될 수도 있고요. 설명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과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하는 방법에 입각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관들은 질문을 줬을 때 이미 이런 방식으로 그 지원자한테 답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구권 나라에서 자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쓰기, 에세이를 많이 쓰거든요.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표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보다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연습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3차 최종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시니어 매니저, 보스, 담당 매니저, 그리고 임원분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직과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혹은 성격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봐요. 세 가지 이제 스테이지 인터뷰 종류를 현재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인터뷰는요, 거의 그 합격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지원자 2명 혹은 많아야지 3명 을 비교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이 조직과 잘 맞는지, 성격 부분이 잘 맞는지,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경험들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이렇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Why are you interested in this opportunity?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 회사가 글로벌 회사라서요. 연봉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혹은 제가 사는 집과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솔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지원 포지션과 나의 경력이 아주 잘 매치가 된다 하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어떤 일들을 내가 해봤고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와 잘 맞는지, 그 분야와 어떻게 잘 매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쓰기는 쓰되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이유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나요? 네. 왜 당신이 이 포지션을 좋아하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대신 이 포지션에 당신이 왜 적합한지 그 적합한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적합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경력 혹은 경험, 교육, 그리고 자격 등등 어떤 것이 적합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야, 회사 외에 관심이 가는지,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일해본 회사가 아주 큰 회사였어요. 글로벌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회사도 같은 그렇게 큰 회사예요. 큰 규모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공통 분모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아주 빨리빨리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환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도 이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강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좋은 예들이 있어요. 아까 개인적인 예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좋은 예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지인에게 들은 회사평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친구가 그냥 들려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추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추천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련된 좋았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명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개인적인 이유들로 들리지만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예거든요. 이런 것들로 나를 차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부분은요, 화상 면접에서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쉽게 실수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자신감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세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얼굴이 잘 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그런 카메라,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깨끗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것들이 묻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상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한지 확인을 하시고 깨끗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화상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퀄리티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깨끗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웹캠을 따로 부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눈높이입니다. 카메라 앵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화상 면접을 하는데 이제 랩탑을 가지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랩탑을 사용하는 그 눈높이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시선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셀카 찍을 때 카메라를 또 높이 해놓고 찍으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위치로 카메라를 놓게 되면은 이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셀피 찍을 때 좀 정지된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눈높이에 카메라 위치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명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자연적인 빛이 괜찮아요. 창문 빛이 이렇게 스며든다거나,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메라, 아까 설명할 때 퀄리티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조명입니다. 조명이 좀 어두우면은 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리고 얼굴이 좀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빛, 최대한 밝은 빛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제가 이 차이를 어떻게 느꼈냐면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더니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게 조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작은 그 조명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셀피를 한번 찍고 그 조명을 빼고 그 다음에 셀피를 찍었는데 그 차이가 너무너무 확연하게 크게 나더라고요. 화상 퀄리티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몸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앞을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막 대화를 합니다. 보는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카메라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면 부담스럽고요. 근데 난 좀 얼굴 조그맣게 나야지. 너무 또 멀리 가서 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커넥되는 느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 몸 위치는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 위치 괜찮습니다. 가슴 윗부분부터 보이는 거. 조금 뒤로 간다면 약간 이 정도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장입니다. 네,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입어야 되나 이렇게 질문들을 받는데요.
복장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대면 면접에 입고 가는 그 복장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무직 복장을 이야기합니다. 검색을 하실 때 사무직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캐주얼 woman 혹은 man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많은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복장을 이렇게 면접에 임하는 그 복장으로 하면요, 마음가짐 또한 그렇게 갖게 됩니다. 6번째, 스피커입니다. 화상 면접 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장되어 있는 그 스피커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듣는 사람한테 약간 에코음처럼 좀 지저분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폰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조용한 장소에서 한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잡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이어버드나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귀에 꽂고 그 인터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집중도 되고요. 혹시나 모를 그렇게 돌발상이나 어떤 잡음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사실 또 많이 잊어버리시기도 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해놨다면요, 그거를 실제 상황처럼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실제 카메라를 켜고 조명 밝은 곳에 앉아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 나의 시선, 눈높이, 복장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하고 실제적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해봤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 학생분들이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해서 그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노하우들을 이렇게 나누는 취업 수석톡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할 때마다 이거를 점검을 합니다. 또 학생분하고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연습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한 몇 초 정도 촬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는 정말 항상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인터뷰에 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실전 면접에 임할 때 도움이 됩니다.